투자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 미국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이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다시금 경계감이 짙어진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보수적인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고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60선도 상회하면서 출발을 알렸지만 현재 구간에는 2,550선대까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의 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이고요. 92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800억 원대 그리고 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장 마감 뒤에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죠. 변동성에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또 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째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800억 원가량의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패키지 공장의 무인화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투입과 배출 그리고 교체 시간이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향상됐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돌입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관련 기업들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6%, 14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핀 관련 기업입니다.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요. 산업부가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광물인 흑연의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연 같은 경우에는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데요. 국내에 매장되어 있는 흑연을 2차 전지 음극재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구 개발에 착수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오늘 개장 직후 흑연 관련 기업들 들썩였습니다. LMS 같은 경우 18%대, 상보도 7%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부터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이 오늘도 날아오릅니다. 올해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것도 주가 부양에 한몫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상상인 증권이 올해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많이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매출의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클래시스는 현재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원택 같은 경우에도 신영증권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출의 가시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가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역시나 8에서 7%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9월장을 맞이할 현명한 전략 함께 알아볼 텐데요.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식 빅리그 지금 출발합니다.
자, 주식 빅리그 리그 핫 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9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네. 내일인데요. 이 8월 마지막 거래일은 좀 어떻게 마감이 되고 8월장은 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뭐 8월장 같은 경우는 네.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높았지만 그래도 뭐 견조하게 잘 네.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뭐 테마성 장세로 또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제 약간의 주도주가 쉬어가는 상황에서 정말 뭐 이슈나 이런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축제 분위기로 좀 보내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 투자마다 이 펀더멘탈 쪽이 좀 강조가 되는 시장이 있고 이렇게 이슈나 모멘텀이 강조가 되는 시장이 있거든요. 앞서서 이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이제 긴축에 대한 이런 기조들을 확인을 하려는 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뭐 이슈나 이런 트리거가 있는 쪽으로의 수급 매기가 좀 쏠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자금이 묶이는 트레이딩 그 부분보다는 빠르게 좀 치고 빠지면서 시장에서의 좀 유연한 대응을 하려는 심리가 그만큼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9월 달부터 들어가면 이제 뭐 연휴 때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변동성이 또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통상적으로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률상으로는 좀 추석 연휴 앞두고는 그렇게 좋은 기조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또 FOMC에서 물론 오늘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지 네. 이런 것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또 이제 고금리 상황이 조금만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면 아마 또 주도주들은 씌워주면서 이렇게 좀 단기적인 박스권 내에서의 또 트레이딩 장세가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좀 염두해 보시면서 8월 달 마무리해 보시고 9월 달 전략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선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면 테마주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9월장 또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리그 핫 이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주춤했던 조선주들이 이번 주 들어 금리 불확실성 해소와 국제 유가 상승으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해운 관련 ETF 수익률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하나오션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몇 년간은 조선 업종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 업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법,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 업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최근 주가의 조정을 받던 조선주들이 슬금슬금 다시금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3분기에 호실적을 달고 이 주가의 순풍이 이어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주 ETF 수익률이 우선 좋다고요? 네, 일단은 뭐 조선주 ETF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뭐 나쁘지 않은데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연초에 대부분 한 20%에서 30% 정도 좀 흐름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건 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조선주들이 연초부터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수익률은 좀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뭐 바닥권에서 거의 뭐 많게는 100%, 뭐 짧게도 50% 이상씩은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또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ETF로 한정 구성이 되어 있으면 뭐 평균값으로 뭐 20, 30% 이상은 좀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ETF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산업의 기조는 지금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 이후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황산화물이라든지 뭐 탄소 배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올해도 좀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이런 선박들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탈항 장치를 한다거나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뭐 추가적인 장착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속도를 내기가 힘듭니다. 이게 환경 오염도가 높게 되면
그 속도를 제한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이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박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고 뭐 스크러버를 장착을 하더라도 일단 뭐 이 모습도 별로 안 좋고요. 또 이제 해양의 이 표면에 뿌리기 때문에 항모에서 또 입항을 거절당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실제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노후 선박들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친환경선이 뭐 LNG선이라든지 뭐 또 요즘에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고부가선들이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조 자체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굉장히 많고 뭐 아시겠지만 조선업 자체가 도크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뭐 이제 이 수요가 워낙 많고 공급은 제한이 되니까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조 성과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사실상 그렇게 막 그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지금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자금 유입들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당 산업이 좋다라고 판단이 네. 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사실상 종목을 하나 골랐을 때는 내 종목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데 또 하나오션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ETF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금의 유입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산은 자산대로 늘어나고 수익은 수익대로 좋게 되는 이러한 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단 나오는 것처럼 이제 순자산 같은 경우 연초 대비 2.6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ETF 쪽에서는 나름 굉장히 선방을 네.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과연 단기간에 끝날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일봉상으로 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조선업 월봉 보시면은 올랐나 싶을 정도로 네. 사실 과거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뭐 차화장이 한 번씩 휩쓸었던 시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때 주가 보시면 현재 뭐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봤을 때 5배가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시작도 안 오른 게 했다. 아니다. 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조선 업황이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에 국모가 있죠. 방송하시는 분 중에 국모가 계시는데 네. 그분이 작년부터 흑자 전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올해 초부터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네.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 대금 자체를 4번 이상으로 나눠서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네. 이게 헤비테일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배를 인도를 할 때 가장 높은 대금을 받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인도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이 대거 다 흑자전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인도를 하게 되면 장부가는 더 좋아지겠죠. 근데 수주가 지금 쌓여있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인도되고 만들어지고 인도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때까지는 계속적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장부가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이게 짧아야 26년이고요. 뭐 길면 27년, 8년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올 하반기에 만약에 카타르, 모잠비크 작년부터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지만 네. 거기서 대규모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럼 또 사람 만들어서 인도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앞으로의 향후 실적 베이스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왜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는지, 왜 바다에서는 LNG선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국엔 기후 변화라는 핵심 꼭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산업은 확실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신에 사이클 자체가 짧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시되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산업에 대한 수주량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뭐 조선가라든지 뭐 이런 원자재 호판 가격에 대한 좀 제한들 이런 전방위적으로 좋은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LNG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수주 캐파의 70에서 80%는 우리나라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들고 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그래서 이 시기적인 부분들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 참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조금 조선업들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선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1,500조 원 이상이 친환경 선박의 수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상반기에 친환경 선박 1위를 차지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업황이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이제는 실적이 점점 더 찍히고 있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나는 조선주 한번 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네네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현대상호중공업이 지금 수주량이 굉장히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조선업들 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미 연간 목표치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부분에서는 독보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일단은 시설 자체가 가장 최신 시설입니다. 그래서 생산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가격도 싸지만 이제 납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정을 잘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태풍 경로가 없기 때문에 조선업 자체가 멈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주 부분을 굉장히 좀 잘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는 비상장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단연 한국조선해양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 가장 좀 좋을 수밖에 없고요.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이제 밑에 회사들에서의 이런 실적들이 좋아지게 되면 그 수혜를 단연 한국조선해양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시장에서는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뭐 이제 조금의 악재가 벗어난 현대미포조선이 앞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묵직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단연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물론 상승폭 자체는 조금 더 높았지만 이 종목도 저점 대비했을 때는 뭐 많이 70% 올랐네요. 거의 100%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승력은 결국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수주에서 압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단연 이 종목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 수주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HD 한국조선해양 첫 번째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 하나 확인을 해봤고요. 어쨌든 그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제 LNG선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동성 화인텍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주가의 좀 조정도 뭐 비슷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선업 그 대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이제 본행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자연스럽게 같이 상승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LNG선 자체를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연 수주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일단 22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LNG선에 대한 수주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은 고공행진을 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 양 자체는 약간은 좀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업황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서 사실 줄어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전망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증권가에서도 이런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기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 것들을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생산 능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설비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경쟁사가 화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생산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거기에 따른 또 반세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해서 뭐 동성하이텍 말고 그 이제 화재가 난 기업 같은 경우 주가도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 올랐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화재 이후에는 똑같은 기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만약 위치적으로 좀 부담되신다 한다면 이제 기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본행제 쪽에서는 동성하이텍이 단연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자재 쪽으로 뭐 일단 처음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엔진이나 보통 이런 LNG 본행제 이쪽을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동성 화인텍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NG 관련 기업 동성 화인텍을 두 번째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종목 더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성광밴드입니다. 네. 네, 피팅 업체인데요. 사실상 피팅 업체는 네. 조선업이 안 좋아도 좋아요.
지금 다른 부분으로 보셔도 되는데 조선업이 좋으면 더 플러스 알파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다. 근데 피팅 쪽에서 수주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조선업에서도 수주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 날개를 지금 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동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프로젝트를 한번 받으면 최소 3에서 4년 정도는 계속적인 이런 제품에 대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지금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가 한 3, 4개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주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피팅 쪽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중순 쪽에 보시면 조선주들은 주가가 전혀 못 올라오고 있는데 피팅 업체들은 뭐 52주 신고가를 막 찍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선발적으로 수주량이 상당히 좋았고 데이터들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조선업이 좋게 되면 이 관이음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는 뭐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베이스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데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좀 모멘텀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이 기업은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이 종목이 주가가 11,000원, 12,000원일 때 목표 주가 23,000원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눌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에 대한 이 상승 룸을 상당히 열어놨는데 최근에 뭐 주가가 거의 정고점 부분에서 한번 눌리긴 했습니다만 그 목표 주가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도 아직도 40% 이상의 상방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업황 자체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목표가 도달하면 아마 목표가 또 상향에 대한 움직임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산업적인 기조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광밴드 알아봤습니다. 피팅 관련 기업이고요. 앞으로 대한 실적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하창관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 정리하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제는 상승은 멈출 종목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이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최초로 AI 오피스를 출시한다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출시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달부터 사전 등록을 시작해서 현재는 약 3만 명까지 신청 완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플 하나만으로도 이 언어나 이미지 생성 그리고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식 출시 버전에는 또 모바일 앱 뷰어를 통해서 이 문서 기반의 질의응답까지도 가능한 아스크덕 기술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문이나 보고서를 등록을 하고 이 보고서를 요약해줘 혹은 핵심 포인트는 뭐야 라고 질의를 하면은 관련해서 해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이렇게 오피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AI와 관련된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요금제는 월 15,000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매출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업계 평가인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AI가 신기하다라는 감상평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현재 그 문을 먼저 열어둔 폴라리스 오피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지 전문가님과 꼼꼼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현재 22%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곰니까 스탑입니까?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먼저 보고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네. 지금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사실 상승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상승 시그널이 먼저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런 대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이 대하락 추세죠. 지금 대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켜주는 구간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대가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줬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저항이 어디입니까? 대략적으로 저항 자리가 7,000원부터 8,000원 이 구간대가 강력한 과거의 지지와 저항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항 물량을 소화시킨 흔적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대량의 거래가 터지고 있긴 하지만 이 구간대를 강력하게 만약에 돌파하고 안착을 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돌파하고 안착이 아니라 돌파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들고 가신다 하셔도 문제될 건 없겠지만 신규로 접근한다.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이슈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챗 GPT와 함께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AI 이런 모멘텀의 종목들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처음이죠. 국내 최초로 내달 6일에 이제 출시 예정 일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은 5G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하게 관련 모멘텀으로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막상 세계 최초 이제 5G가 나오고 개통이 된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슈 소멸이라고 하죠. 재료 소멸과 함께 5G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내달 6일까지는 아마 상방 흐름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이제 출시 이후에는 이게 사실상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보다는 처음 이런 기대감, AI, 챗 GPT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만큼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이 강한 저항 자리에서 제일 리스크가 큰 게 뭐냐고 하면은 물량이에요. 물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거래원을 좀 봐야 돼요. 지금 거래원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창고에 대한 흐름을 좀 봤을 때 미래 에셋 창고입니다. 미래 에셋 창고 같은 경우도 대량의 거래. 3월 달이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처음 시세 분출하기 시작했던 2,000원에서 3,000원대 놓을 때 이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150만 주의 물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150만 주 물량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도 얼마? 약 100만 주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것만 합친다 하더라도 250만 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였어요? 250만 주 물량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50만 주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12,000원 대비해서 벌써 3배, 4배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시장가로 찍어둘 확률이 굉장히 커요. 굳이 이거를 뭐 위로 더 올리면서 털기보다는 그냥 시장가로 던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을 보면서 엑시트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엑셋이 아니라 다른 창구, 이제 현재 삼성 창구도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동일하게 이제 미래 에셋이 250만 주를 매수했을 150만 주 매수, 동일하게 150만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쥐고 있는 물량이 500만 주가 거의 넘어가거든요. 이 500만 주 물량이 차익 매물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이 차익 물량, 이 앞으로 나와줘야 될 물량에 대한 이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탑을 좀 강한 저항 자리에서 500만 주에 달하는 이 물량을 봤을 때는 보유자의 영역인 거지 신규분들이 더 사서 갈 거야. 이런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 저항을 맞는 차트상 자리이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이 언제든 출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NFC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거지고 있는 대만 이슈와 함께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간밤에 미국 보건당국이 대마 마약류 등급과 관련해 조금 완화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급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NFC 같은 경우는 대마의 주요 성분으로 불리는 CBD의 고순도 정제법과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대마 테마주로 함께 묶이면서 오늘 장중에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장품 소매 업체입니다. 소매뿐만 아니라 완제품과 관련해서도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2분기에도 역대 분기로 최대 매출을 보여줬다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90% 가까운 상승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현재 상위 고객사들의 리오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신규 고객사 유입 성과가 실적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분기를 기점으로 공급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기존 제품의 재발주를 넘어서 품목군까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하반기 실적까지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동시에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테마 덕분에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이 본업도 충분히 충실히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NFC.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NFC입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내려온 종목인데 거래량이 전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한 5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더 간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NFC 같은 경우도 차트, 기본적으로 저는 차트에 제일 치중하는 스타일인데 일단 NFC 같은 경우도 일단 강력한 하방 추세대가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아까도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좀 상승을 했었죠. 지금 NFC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약 7,500원이란 구간대 바닥을 다지는 중이기 때문에 이 7,500원대를 바닥 다지고 만원대 이 돌파 안착하는 구간대가 제일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간은 장담 못해도 하나의 매매법 중 하나가 상장됐을 때 가격까지는 올린다라고 했죠. 그럼 이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상장했을 당시의 가격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15,000원 정도까지는 열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을 묵혀나간다라고 하면은 상방에 대한 시세 분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NFC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이제 대마와 함께 좀 엮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대마 특허 관련되는 이슈로 올라가는 건 맞지만 지금 대마라는 게 과거에는 마약이었어요. 마약이다 보니까 사실 대마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상상을 못했던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치료제죠.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약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마를 합법화를 함으로써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를 더 키우겠다 뭐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마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가 더 커진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2024년 내년이죠. 내년에 바라보는 게 50조 원 정도의 규모고요. 이게 합법화가 됐을 때는 2025년도까지는 250조 원 규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년 만에 5배 정도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의 이 대마 시장에서 이 미래 진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 NFC 역시도 실적 모멘텀, 대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나 이제 대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NFC는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 화장품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크루즈선을 타고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인들 보면 우리 한국 제주도 이 여행이 이제 다 꽉 찼을 정도로 굉장하게 인기가 많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한중 관계에 있어서 아직 한알령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 한중 관계가 조금 더 보다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중국인들 여러분들 아시죠? 이 화장품 엄청나게 사들이는 거. 네. 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도 실적 모멘텀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과거에 2000년도 초 사드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국 관광객 역량으로서 몇 배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NFC 같은 경우도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대마라든지 무엇을 본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수가 없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주워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FC 같은 경우에는 한중 관계가 개선되게 된다면 화장품 관련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TPC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D 프린터와 관련해서 조금 부각이 됐는데요. 애플이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스마트워치나 자사의 제품에 필요한 공정 도입 방안을 실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애플은 우선 다음 달 12일 공개 예정인 애플워치 시리즈 9을 위한 강철 케이스 제작 과정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여러 번 실험을 수개월 동안 해온 것으로 내용을 전해왔는데요. 이 TPC 같은 경우는 이 공장 자동화 핵심 부품인 공합기기 국내 최대 생산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제조업에서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를 현재 3D 프린팅에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3D 프린팅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고객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업계에서는 굳건히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종목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혹은 스탑일지 전문가님의 의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기업은 TPC입니다. TPC는 어떠한 의견 주실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TPC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TPC의 차트를 역시나 보고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TPC가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입니다. 늘 말하지만 기술적인 저가 매수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과거부터 늘 3,000원대에 온다라고 하면은 6,000원에서 7,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갔던 자리예요. 근데 TP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력하게 고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최근에 이제 저항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2022년도를 제외했을 때는 약 얼마입니까? 5,000원 정도 대가 강한 저항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5,000원대를 뚫어내는 이 구간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이 대량 거래라고 하죠. 제가 과거에 파워로직스를 보고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상이 역사적인 대량 거래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TPC라는 종목의 차트를 당겨봐도 역사적인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게 TPC의 이슈죠. 아까도 이제 3D 프린팅을 통한 이 기술, 애플의 발표와 함께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이 3D 프린팅에 대한 이 글로벌 시장의 이 성장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에 지금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은
글로벌에서 지속적으로 뭐가 들어오고 있느냐?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이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산업군에서든 지금 활용하기 위한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뭐 부품 같은 경우 이런 것도 3D 프린팅을 통해서 생산 제작을 할 수 있지만 건설 이제 우리가 뭐 건축업이라고 하죠. 건설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아파트 뭐 물론 당장 아파트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주택 같은 건물 이런 건물도 3D 프린팅을 통해서 지금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건물보다도 더 이제 대단한 거는 의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사실 뭐 인체적인 제약 바이오를 사실 3D 프린팅까지 활용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인체적인 이 조직이 훼손된 부분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의료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체육이라고 하죠. 대체육.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3D 프린팅이 이용되다 보니까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 더 성장하면 성장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을 더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3D 프린팅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무엇을 성공했느냐? 이제 인공 심장 제작을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서도 획기적인 이 발명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번 연도에 늘 말했던 게 2차 전지가 죽으면서 봐야 될 거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 두 가지 섹터만큼은 꼭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게 3D 프린팅이 아니라 인공 심장을 통한 바이오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TPC 역시도 지금 자리 사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슈를 봤을 때 그다음에 월봉상 최대 거래를 봤을 때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TPC였습니다.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3D 프린팅 기술력을 갖고 인공심장과 관련된 기술력까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로도 상승 동력을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 전문가의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왔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산타 랠리, 연말에 대한 시세 분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산타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가방 컴퍼니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아 아동용품 전문 기업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산타랠리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내년 4월이면 총선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총선이라는 이슈가 다가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인물에 대한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수혜주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물이 지지율이 더 나올 것이다. 이거를 확정적으로 정답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정적으로 정답을 잡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정책이거든요. 지금까지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모든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내거는 정책들이 뭐냐고 하면 사회 문제들이에요. 사회 문제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산율이 뭐다? 역대 최저를 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0.7명도 깨질 만큼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총선이 다가온과 동시에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다? 첫 번째로가 지금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게 방금 이 최저 출산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에 대한 이 정부 정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유아 아동 용품이 당연하게 반사이익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뉴스를 또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밑밥이 깔리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제 17조
6천억 정도죠. 이 예산을 확대한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 이 총선과 함께 저출산, 일자리 사실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좋아요. 총선이든 대선이든 뭐 사실 여러분들도 보면은 뭐 디지털 플랫폼을 한다, 뭐 원자력을 한다, 풍력을 한다 이런 거는 갑작스러운 모멘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늘 매년 따라오는 게 무엇이다. 매년이 아니죠. 매 총선이라든지 매 대선마다 나오는 이 딱 정책이 정해진 게 저출산과 일자리는 무조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출산 모멘텀으로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차트로도 좀 우리가 접근해 보면 좋은데요. 자, 아가방 컴퍼니를 지금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월봉 차트라고 하죠. 사실 굉장히 TPC랑도 비슷한 구간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봤을 때 이 고점이죠.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약 2,000원대입니다. 2,000원대를 지금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방 추세 돌파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 상방 추세로 넘어간다고 해요. 근데 상방 추세로 넘어가는 자리에서 이 7,500원이 과거 상장 당시의 이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7,500원에서 저항을 맞고 무너지죠. 저항을 맞고 무너지는데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아래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는 우리가 보통 뭐라 표현하느냐, 물량을 넘기는 그런 안 좋은 자리라고 좀 표현을 해요. 하지만 지금 아가방 컴퍼니가 어떻게 됩니까? 2,500원이란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지금 다시 반등받는 자리가 하방 추세대를 연결하는 연장선이죠. 그럼 이런 자리는 나는 이미 하방 추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방 추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지금 빠지는 거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한 조정을 주는 자리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다시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 바닥을 잡아줬을 때는 단기적으로 5,000원대의 저항이 클 수는 있지만 이 5,000원대 저항을 뚫었을 때는 7,500원. 이건 사실 물량 수화가 나왔다고 봐야 돼요. 물량 수화가 나왔다고 본다라고 하면 또 어떤 패턴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느냐? 월봉상의 이런 패턴이죠. 하방 추세에서 원바닥을 찍고 고점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투바닥을 찍고 다시 고점대를 만듭니다. 그럼 이 7,500원의 저항대를 뚫어냈을 때는 이거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뭐가 나와요? 쌍바닥 패턴이 나오죠. 쌍바닥과 함께 7,500원 돌파시는 10,000원, 12,000원, 뭐 2만 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일봉상 패턴을 봤을 때도 자, 최근에 지금 뭐 하고 있다? 점진적인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게 확인이 되죠. 이게 주가가 레벨업하는 자리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상승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승 구간에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게 어떤 패턴까지 나오느냐? 자, 분명하게 저항대, 우리가 이동 평균선의 저항대에서 윗꼬리를 달고 무너집니다. 이 구간대에서 저점을 높이죠. 윗꼬리를 달고 무너지는 다시 한번 저점을 높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3,500원대를 뚫어내면서 뭐 한다? 뚫어내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고 다시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산타 랠리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연말까지 봐야 되니까 빠지는 것도 예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3,000원에서 3,500원 이 구간대에서 여유롭게 분할 매수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일단 단기가 7,500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7,500을 뚫어야 쌍바닥을 제대로 분출한다 했죠. 그래서 7,500원만 뚫어내면 저는 15,000원까지 열릴지 않을까. 뭐 손절가는 짧게 2,500원 정도 과거에 이 깨지는 구간대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손절가는 짧게 목표가는 크게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레벨업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였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부터 15,000원까지 굉장히 크게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5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 정리 잘 하시고 9월장도 이데일리 TV와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